미연아, 내 딸 결혼식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요? 우리 며느리는 이 집안의 얼굴이에요. 가난한 출신의 어머니가 나타나면 신문 일면감이죠. 정옥은 주먹을 움켜쥔다. 제가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왜 부끄럽다는 거죠? 윤정이가 비웃는다. 지금이라도 파혼시킬까 봐요. 가난은 병이에요. 미연이 눈물을 참으며 외친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우리 인생 망치지 마요. 도윤이 덧붙인다. 저도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일 없습니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옥과 미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정옥의 손두부 가게 앞엔 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불을 지펴 콩을 삶고 정성스레 두부를 만드는 그 손길은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았어요. 정옥은 올해로 68이 되었지만 두부를 뜨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정옥 씨, 오늘 두부 참 곱네요. 단골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옥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두부를 정성껏 포장했어요.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손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손님이 돌아서자 정옥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고단함은 익숙했으니까요. 정옥은 가판대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문득 정옥의 마음속에 딸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2이 된 딸은 지금쯤 서울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전화를 걸었을 때 딸의 목소리는 조금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정옥은 괜찮았어요. 딸이 바쁘다는 건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옥에겐 딸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돈이 없어도 학원은 보냈고 추운 겨울엔 자신은 얇은 옷을 입어도 딸에게만큼은 따뜻한 외투를 입혔습니다. 배고픈 날에도 딸의 밥그릇만큼은 넉넉히 채웠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딸만 잘 살면 돼. 나는 괜찮아. 정옥은 늘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이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옥은 밤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요즘 들어 딸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2~3번은 전화가 왔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정옥은 걱정이 되었지만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옥은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멀어진 것 같은 어쩐지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자신을 안심시켰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이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남은 두부를 정리하며
갑 한 대를 치웠어요. 오늘도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딸에게 용돈이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문득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왔지만 정옥은 김밥 한 줄조차 제대로 싸주지 못했어요. 대신 손수 만든 두부에 간장을 찍어 먹였죠. 딸은 그걸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때 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해맑게 웃던 그 얼굴. 정옥은 그 순간이 그리웠어요. 지금 딸은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을까요? 서울 생활은 행복할까요? 정옥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냉기가 먼저 반겼습니다. 난방을 아끼느라 방은 차가웠어요. 정옥은 이불을 꺼내 몸을 녹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싶었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정옥아. 정옥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정옥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 고단하고 또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어요. 정옥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어머니의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비서였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강남 레스토랑 이야기, 명품 가방 얘기를 들을 때면 미연은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미연에게 어린 시절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낡은 교복, 도시락에 담긴 김치와 두부, 친구들의 놀림. 그 모든 게 콤플렉스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가난했던 시절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연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박도윤을 만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자 점잖은 남자. 도윤과의 결혼은 미연에게 새로운 삶을 의미했어요. 더 이상 가난한 집 딸이 아닌 강남 부잣집 며느리로 살 수 있는 기회였죠. 미연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머니를 외면하는 일이라 해도요. 시어머니 윤정이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결혼식엔 신부 측 어머니를 부르지 마. 부르면 결혼 자체를 취소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미연은 신분 상승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자신의 미래를 택한 거죠. 미연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고, 결혼 준비는 조용히 하고 있다고.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연은 눈물을 삼켰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미연은 어머니 몰래, 심지어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편 정옥은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부를 팔며 손님들을 맞이하던 중 낯익은 얼굴이 저편에서 다가왔습니다. 미연의 중학교 동창 지연이었어요. 지연이는 어렸을 적 미연과 정말 친하게 지냈었죠. 방과 후면 늘 함께 정옥의 집에 놀러 오곤 했고 정옥은 그 아이에게도 두부를 구워주며 챙겨줬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지연이 아니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럼. 요즘 서울에서 일한다며? 바쁘지?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옥은 지연이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인데?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인스타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미연이 결혼했더라고요. 그 순간 정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장하던 두부가 흔들렸어요. 지연이는 서운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가 올린 사진에 미연이가 찍혀 있더라고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연이가 결혼한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두부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랑 미연이랑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친했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방과 후에 맨날 같이 놀러 다니고 어머니 집에서 두부 구워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혼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지연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정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미연이 결혼한다고요. 제가 알았으면 축하라도 해줬을 텐데. 그 질문에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당연히 자신도 결혼식에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옥은 지연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손을 꾹 눌러 감추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그렇게 됐어. 지연이는 정옥의 침착한 대답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미연이랑 친했는데요. 어머니도 저 잘 아시잖아요.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안하구나.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서운했어요. 인스타로 알게 되다니. 미연이한테 연락해 볼까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같이 계셨으니까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지연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옥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계셨으니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신없어서 그랬나 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그래도 미연이 좋은데 시집 갔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두부를 포장해 건넸어요. 고마워, 지연아. 지연이가 돌아서자 정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장터의 시끄러운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했다고요? 자신에게 말도 없이요? 친구들도 몰랐다고요? 그럼 결혼식엔 누가 간 거죠? 정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장은 계속되고 있었고 손님들은 여전히 두부를 사러 왔습니다. 정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두부를 팔았어요. 하지만 눈가는 자꾸만 뜨거워졌고 손은 계속 떨렸죠.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정욱은 방 안을 서성이며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쯤 지나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번호였어요. 정욱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연아, 엄마야. 괜찮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고 급했어요.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정욱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미연아, 무슨 소리야? 결혼했다는 소리 들었어.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정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연아,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엄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욱은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정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되었으니까요.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어.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가슴은 떨렸지만 정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엄마.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면 습관처럼 일어나 두부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콩을 삶다가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욱은 두부가게 문을 닫았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며칠 쉰다고 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갈아입을 옷 몇 벌을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정욱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정욱은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정욱은 순천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 골목, 두부가게, 딸과 함께 걷던 길.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들고 역을 나섰어요. 서울의 거리는 정욱에게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요란한 차 소리. 모든 게 순천과는 달랐어요. 정욱은 이웃에게 물어 적어온 딸의 회사 주소를 꺼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여러 번 갈아타며 헤맸지만 결국 회사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 선 정욱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딸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정욱은 새삼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욱은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로비 안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은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 확인을 받아야 하겠구나. 정욱은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에게 딸을 찾아왔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딸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경비원이 딸에게 연락하면 딸은 내려오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욱은 건물 앞길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한쪽 가로수 아래였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건물에서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욱은 그들 사이에서 딸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정욱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욱은 옷깃을 여미며 팔을 감쌌어요.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욱은 더욱 긴장했어요. 건물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연이었어요. 깔끔한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딸의 모습은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욱은 급히 길을 건너며 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정욱은 그 남자를 처음 봤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남편이었죠. 도윤은 미연에게 다가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연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정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정욱은 황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딸을 불러야 했어요. 미연아. 정욱은 소리쳤지만 차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뛰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정욱은 차들 사이로 뛰어갔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정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정욱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을 들어 차를 멈춰 세웠어요. 도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안에 미연이 앞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욱이었어요.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이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욱은 차 창문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엄마야. 미연은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 와 있어요? 정욱은 미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걱정돼서 왔어. 왜 전화를 안 받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미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연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곤란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이 언제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 거야? 새벽 5시 정욱은 눈을 떴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창피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정욱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은 꼭 딸과 제대로 얘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긴 정욱은 모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지만 정욱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제 왔던 그 회사 건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새벽 첫 차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이 또 피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욱은 어제와 같은 자리, 길 건너편 가로수 아래에 섰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서서 건물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8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며 딸을 찾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야 했어요. 8시 반쯤 익숙한 고급 승용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욱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미연이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딸의 모습은 여전히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어요. 도윤도 차에서 내려 미연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고쳐들었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건물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정욱은 급히 길을 건넜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차들 사이로 뛰어가며 딸을 불렀습니다. 미연아. 정욱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미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미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욱은 숨을 헐떡이며 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연아, 엄마야. 오늘은 꼭 얘기 좀 하자. 밥이라도 한번. 정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욱을 외면한 채 건물 안으로 걸어갔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잠깐만. 정욱은 딸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정욱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정욱은 경비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들어간 사람이 제 딸인데요. 잠깐만 만나고 싶어서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정욱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딸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정욱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요.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5분만이라도. 경비원은 잠시 정욱을 바라보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는 이 건물 출입금지 명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경비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출입금지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등록자는 따님이시네요. 그 말에 정욱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 딸이 나를 금지시켰다고요?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규정상 출입금지 명단에 등록된 분은 건물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비원이 놀라 정욱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주세요. 하지만 정옥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딸이 자신을 출입금지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어요. 정옥의 어깨에 머리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우산을 가져와 정옥 위에 씌워줬습니다. 손님,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경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어요. 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빗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건물 안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딸도 저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옥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막았으니까요. 미연아, 왜 그러니? 정옥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정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옷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경비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러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경비원이 정옥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도왔어요. 고맙습니다.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었습니다. 경비원은 정옥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어머님, 따님과 좋은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정옥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어요. 거리를 따라 골목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시고 신발이 젖었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정옥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저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 오는 공원은 적막했어요.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빗줄기가 끊임없이 내려왔어요. 정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옥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차가워졌고 옷은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두꺼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앉아 딸을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적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맑게 웃던 얼굴, 손을 잡고 걷던 기억.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눈빛과 외면하는 뒷모습만 남았어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비는 오후가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정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옥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방을 들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옥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정옥은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김치찌개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정옥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정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정옥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수건을 가져와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좀 닦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정옥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정옥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뭘 드릴까요? 정옥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뜨끈한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뜨겁다는 것만 느껴졌어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어요. 사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정옥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딸의 회사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더욱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어제와 같은 자리, 길 건너편에 섰어요.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며 딸을 찾았어요.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차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이였어요. 윤정이는 정옥을 보며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정옥을 불렀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차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시죠?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미연이 어머니입니다. 윤정이는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어요. 따라오세요. 사람 많은 데서 이러는 건 보기 좋지 않잖아요. 정옥은 윤정이의 말에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로 가득했어요. 윤정이는 운전기사에게 어디론가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윤정이는 정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 차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카페였어요. 윤정이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정옥도 따라 내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윤정이는 구석 자리로 정옥을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윤정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대답하지 않고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미연과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정옥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미연을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하지만 미연은 정옥을 외면했어요. 윤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정옥은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 집안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출신의 어머니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 일면감이 되겠죠.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며느리의 배경이 이렇게 초라하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정옥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왜 부끄럽다는 거죠? 윤정이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부끄럽죠. 시장에서 두부나 팔던 사람이 우리 집안의 사돈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래봤자 가난한 건 변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파혼시킬까 봐요. 가난은 병이에요. 대물림 되는 병이죠. 그 말에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병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윤정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미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정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연락하지 마요. 우리 인생 망치지 마요. 정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덧붙였어요. 저도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일 없습니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죠? 다시는 우리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며느리를 위하는 길이에요.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어요. 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미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오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정옥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대합실로 들어가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엔 여행객들과 노숙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연아.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합실은 소란스러웠지만 정옥의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옥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으니까요. 밤은 길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형광등은
밤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정옥은 의자에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고 윤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의 냉정한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조용히 숨죽여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대합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옥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정옥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거울을 다시 보며 정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옥은 화장실을 나와 매표소로 향했어요. 순천행 기차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매표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차례가 되자 정옥은 입을 열었어요. 순천 가는 기차표 한 장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차가 있습니다. 끊어드릴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2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정옥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고 차들은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기력이 없었어요. 정옥은 그저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9시쯤 정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볼까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받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대신 정옥은 문자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적어나갔어요. 미연아 엄마야. 오늘 순천으로 돌아간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잘 살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문자를 다 쓰고 정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를까요, 말까요? 정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답장이 올까요? 아마 오지 않겠죠.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가 되자 정옥은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그 뒤에 섰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기차에 올랐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이 점점 멀어졌어요. 빌딩들이, 거리들이, 사람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딸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울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정옥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지나고 충청도를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정옥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딸에게서 답장이 왔을까요? 하지만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오후가 되자 기차는 전라도로 들어섰습니다. 정옥의 고향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 없이 돌아가는 길이 너무 쓸쓸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기차는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천의 냄새였어요. 역을 나서자 시장 쪽에서 익숙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정옥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옥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길을 따라 집까지 걸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차갑고 적막했어요. 며칠 동안 비워둔 탓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미연아.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 힘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옥은 일어나 침대로 갔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어요. 잘 살아라, 미연아.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딸의 얼굴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 망치지 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옥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었어요. 딸이 자신을 외면하는 꿈,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는 꿈. 정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에게 이 하루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 없는 하루였으니까요. 정옥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갑고 상쾌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옥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다시 두부 가게를 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콩을 삶고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일이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정옥 씨, 미연이는 잘 지내요?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잘 지내죠. 하지만 사실 정옥은 몰랐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딸에게서 연락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정옥은 가끔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딸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순천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정옥은 두부가게 앞에서 눈을 쓸며 문득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눈이 오면 신나서 뛰어놀던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새싹들이 돋아났어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겨울처럼 차갑고 쓸쓸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미연의 중학교 동창이었죠. 지연이는 정옥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옥은 지연이를 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지연이 아니니? 잘 지냈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부 한 모를 샀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미연이 소식 들으셨어요? 정옥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식? 지연이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정옥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도윤 씨 일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파산. 정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도윤의 가족이 부동산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도윤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연이는 괜찮은 거야?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친구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걱정되었어요. 혹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마워, 지연아. 알려줘서. 지연이가 돌아가고 정옥은 그날 장사를 일찍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옥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원하지 않는데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정옥은 두부가게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손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장사가 잘 안 됐거든요. 정옥은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비를 맞으며 회사 앞에 주저앉았던 그날을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속을 걸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정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딸은 낡은 옷을 입고 젖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알던 세련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향해 달려갔어요. 미연아. 미연은 정옥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옥은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미연아, 왜 이렇게 됐니?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옥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있어. 미연은 정옥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옥도 함께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옥은 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뜨끈한 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미연은 밥을 먹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가족이 파산한 뒤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어요. 도윤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윤정이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미연도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남편도.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후회돼요.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배신했어요. 엄마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정옥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정옥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미연은 정옥의 품에 안겨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함께 있어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연은 정옥의 방에서 잠들었어요. 정옥은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윈 얼굴, 거친 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정옥은 딸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 미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정옥은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은 딸이 좋아하는 두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달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정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딸이 돌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정옥의 집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퉁퉁 부었던 눈가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어요. 미연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결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어요. 정옥은 그럴 때마다 딸의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정옥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연은 안정을 찾았어요.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정옥은 새벽같이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미연은 어느 날 일찍 깨어나 부엌으로 나왔어요. 정옥이 두부를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옥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자도 되는데.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은 정옥 옆에 서서 두부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렸을 때 해보던 일이었지만 오랜만이라 서툴렀어요. 하지만 정옥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떠야 해. 급하게 하면 부서져. 미연은 정옥의 말을 따라 천천히 두부를 떴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정옥은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미연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같이 장에 나가볼까?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정옥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함께 5일장에 나갔습니다. 정옥은 두부를 차려놓고 미연은 옆에서 도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정옥 씨. 이분이 딸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 딸이에요. 미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미연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어머, 예쁘네. 엄마 닮았어. 미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가난한 출신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장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장사를 하는 동안 미연은 정옥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옥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두부를 건넸어요. 웃으며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미연은 깨달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요. 그동안 자신은 그걸 부끄러워했었죠.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장이 파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미연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제 두부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엄마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미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도윤의 변한 모습, 윤정이의 차가운 대우, 혼자 남겨졌을 때의 두려움. 정옥은 조용히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토닥여 주었어요. 다 지나갔어. 이제 괜찮아. 미연은 정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저를 용서하세요? 정옥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엄마는 처음부터 화낸 적 없어. 그냥 내가 걱정됐을 뿐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옥은 딸을 꽉 안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함께. 며칠 후 두 사람은 두부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정옥네 손두부 마이너스 모녀가 함께하는 집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옥 씨, 축하해요. 딸이랑 함께하니 든든하겠네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도 옆에서 함께 웃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일어나 콩을 삶고 두부를 떴어요. 함께 장에 나가 두부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미연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놀림이 빨라지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미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어요. 미연아, 정말 여기 있었구나. 걱정 많이 했어. 미연은 지연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연락 못해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미연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미연아, 너 정말 편안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좋아.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여기서 엄마랑 함께 하니까 마음이 편해.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시장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정옥과 미연은 여전히 함께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정옥은 미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결혼식엔 초대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 옆에 있으니 그걸로 됐다. 미연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요. 정옥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돼.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하고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미연에게는 이제 그 소리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미연은 정옥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행복해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요. 정옥은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미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딸을 사랑했고 미연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정옥네 손두부라는 간판 아래 모녀는 오늘도 함께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부를 먹는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정옥 씨네 두부는 정말 맛있어. 정성이 느껴져. 그 정성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을 향한 사랑, 딸의 어머니를 향한 감사. 그 사랑이 두부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정옥과 미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함께 저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미연은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옥은 딸을 꽉 안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미연아. 항상 사랑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오래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정옥과 미연,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